번째 파트인데요. 상가 관련 세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강의의 주제인데, 첫 번째, 부가가치세. 이거 할 건데요. 우리 상가중개 하시는 분들 부가가치세 이거 모르면 상가중개 못합니다. 제가 평소에 뭐 질문을 받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이에요. 전국에서 상가중개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부가세 꼭 이번 기회에 저와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가세는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세목 중에 그나마 까다로운 그 세목 중에 하나라서 한 방에 뿌리를 뽑아버려야 정리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부가세 전체가 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작년에 이 부가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졌어요. 그 부분까지 제가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부가가치세 이거를 요 강의장에서는 줄여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부가세라고 줄여서 제가 여기서 부가세라고 하면 바로 얘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설명하느냐, 원래 오리지널 부가세는 따로 있죠. 우리 본세 뒤에부터 나오는 세금들을 부가세라고 부르죠. 그죠? 뭐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부가세입니다. 원래. 근데 제가 말하는 부가세는 앞으로는 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얘를 말한다.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VAT라고 약자로도 많이 표현한다 그죠? VAT.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언제 나오느냐? 이때 나옵니다. 정의부터 적을게요. 자, 이때 부가세가 나옵니다. 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자, 얼마 안 되는 문장이지만 요거를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1, 2, 3으로 세 부분으로 쪼갰는데요. 자, 결국 부가세는 요 1, 2, 3이 다 일어나야만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자, 그 말은 1, 2, 3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부가세는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안 나옵니다. 세 개가 다 일어나야 부가세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때 부가세 나오나요? 한번 해볼까요? 아파트 한 채입니다. 뭐 땡땡 아파트 103동에 1501호. 자,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A가 주인인데 이걸 B한테 팔아요. 아파트 매매죠. 자, 이 과정에 부가세가 나올까요? 여기는 제가 질문들을 아무 대답 안 하시니까 그죠? 제가 안 나온다 그죠? 안 나오죠? 아파트 중개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아파트 중개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모르셔도 돼요. 왜 안 나옵니까, 이거? 1, 2, 3 중에 뭐가 해당이 안 된다? 1번이 해당이 안 되죠. 네, 2번, 3번은 해당된다, 그죠? 아파트 자체가 재화고, 매매라는 행위 자체가 공급을 일으키니까 1번이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부가세가 안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좀 상가를 볼까요? 자, 땡땡 상가 201호 구분 소유 상가의 한개 호실이라고 생각할게요. 구분 소유 상가에. 자, 이거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 A예요. 여기 B가 들어와서 임차인이 들어와서 장사를 합니다. 뭐 식당을 한다고 볼까요? 그러면 이 상가의 주인 A는 자기 소유 이 201호 상가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주인이? 임차인 들어와 있잖아요. 주인이 하는 사업은 뭐다? 자기 건물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거죠. 자, 이거 사업자 등록해야 됩니다. 세무서에 가서 의무사항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201호를 팔 수 있죠. 구분소유상가니까 이걸 팔아요. 자, 이거
비록 한 칸짜리 상가지만 상가 매매 맞죠? 자, 이때 부가세가 나올까요? 요 정의에 들어오면 나온다니까. 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일어나면 부가세 나온다. 나올까요? 네,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상가 중개하시는 분들은 부가세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상가 중개가 가능하다. 주택과 다르죠. 그 부가세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용어부터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용어부터. 자, 첫 번째, 부가세가 나오는 그 정의에 사업에 사용되는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업에 사용. 자, 우리나라에 사업을 하는 사람을 그냥 간단하게 사업자라고 많이 부르죠. 사업자. 됐어. 그럼 이 사람의 반대말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업자의 반대말. 비사업자죠. 자, 그러면 우리 부가세는 위에 사업자하고 관계 있겠습니까? 비사업자하고 관계 있겠습니까? 예. 얘들은 부가세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전혀 부가세하고 관계 없어요. 비사업자. 자, 그 다음에 사업자의 종류는 다시 두 개로 쪼갭니다. 세금을 내면서 사업하는 사람을 과세사업자라고 부르고요. 사업을 하는데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면세사업자라고 부르죠. 자, 그럼 이 두 사람 중에 부가세는 누구와 관계 있느냐? 아, 얘들하고 관계 있어요. 얘들도 관계 있냐? 얘들은 관계 없어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다시 세금을 내면서 사업하는 과세사업자에는 그 사업의 주체에 따라 법인인 사업자와 개인인 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모든 법인은 사업자 등록을 낼 때 과세 유형을 딱 한 가지로밖에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해줍니다. 일반 과세로밖에는 사업자 등록을 안 받아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인은 매출에 관계없어요. 무조건 일반 과세로 사업을 해야 돼요. 반면 개인인 사업자는 매출에 따라 일반 과세로 사업하는 분도 있고 간이 과세로 사업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자, 매출 현행법 기준으로 연매출 8천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연매출 8천 이상이 되면 일반 과세로 사업을 해야 되고 8천이 넘지 않으면 간이로. 자, 이렇게 적어놓은 일반 과세니 간이 과세니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거를 우리 한 단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과세 유형이라고 불러요. 과세 유형.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사무실을 운영하시고 계신데 그 과세 유형이 어떻게 되어 계십니까? 질문을 드리면 예, 일반 과세입니다. 예, 간이 과세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로 답을 하시면 정답입니다. 과세 유형이 어떻게 되어 계십니까? 자, 그리고 결국 부가세하고 관계된 애들만 정리해보면 얘들이 다 부가세하고 관계되어 있죠. 얘들은 부가세하고 관계없어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부가세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자,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이 정리가 돼요. 뭐냐면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세 개정안이 있어요. 이게 정말 골 때리게 법을 바뀌어가지고 근 1년 동안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니까 근 1년이 좀 넘었잖아요. 1년 동안 어느 누구도 이걸 똑바로 정리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수히 많은 세무 전문가, 뭐 가장 대표적으로 국세청 부가세 담당 세무사 이분하고 오랫동안 전화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 뭐 부산진 세무서, 동네 세무서 이런 각종 지방 세무서의 부가세 담당자들 있죠. 그분들하고도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요. 지방 세무서에까지 전화해서 통화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세무사분들 있죠. 이분들하고도 여러 분하고 통화해가지고 의논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 왜 법이 이따위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다. 이게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악법도 법이니까 현재 작년부터 개정된 법이 어떻게 됐느냐. 자, 이거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이니까 이렇게 기준을 잡고요. 자,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비교를 좀 해볼게요. 부가세법입니다. 자, 개정 전에는 일반 과세와 간이과세를 구분짓는 기준이 연매출 4,800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를 가지고 구분했죠. 개정 전에는. 이렇게.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연매출 8,000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개정 후에는 일반 과세와 간이과세를 구분짓는 매출 기준이.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개정 전에 일반 과세는 연매출 4,800이 넘어가는 사업자죠. 일반 과세는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었죠. 의무 발행입니다. 무조건 발행했어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자,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왔죠. 맞잖아요. 그 어떻게 얼마를 부가세 일반 과세니까 부가세 10% 별도 수령해 왔다 이 말입니다. 자, 개정 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간이과세는 어떻게 했느냐. 이분들은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됐죠. 발행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자, 그래서 이분들이 상대방한테 뭐 물건을 팔면 부가세를 일반 과세처럼 별도로 받아오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별도로 받아오면 안 됐다니까. 그냥 물건값만 받고 파는 거예요. 간이과세는. 됐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 과세. 자, 이분들은 똑같은데요. 매출세액에다가 매입세액 뺀 만큼 신고합니다. 요 결과값이 플러스 값이 나오면 신고 납부하고요. 제로 값이 나오면 신고하고 돈은 안 내도 되고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신고하고 도로 환급을 받아봤죠. 일반 과세. 절마적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아,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요거부터 다 설명이 돼야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지니까. 자, 간이과세는 어떻게 신고 납부했나요? 법이 바뀌기 전에. 이렇게 했어요. 매출세액에다가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고요. 공제세액을 빼준 만큼을 신고해요. 이렇게. 자, 우리 중개업도 그렇고 부동산 임대사업도 그렇고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두 가지 사업의 종류. 우리가 하는 중개업, 그리고 우리가 상가중개하면 제일 자주 만나는 건물주인들이 하는 사업, 부동산입니다. 자, 올해도 간이과세한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율은 40%입니다. 중개업도 40%, 부동산 임대사업도 40%. 자, 이렇게 됐던 게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일반 과세는 똑같아요. 8,000 이상은 당연히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요. 부가세 10%를 상대방으로부터 별도로 받아오면 돼요. 자, 이건 똑같잖아. 그죠? 일반 과세니까. 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에서 이제 큰 변화가 생기는데, 간이과세는 개정되기 전에는 딱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고 상대방한테 부가세를 따로 받아오면 안 된다.
자, 근데 이게 구간이 두 개로 구분해버렸어. 요 구간 사이에 들어온 간이가세. 그 다음에 4,800이 넘지 않는 간이가세. 이하로 미만. 둘 다 간이가세인데요. 달라졌어요. 첫 번째, 4,800에서 8,000 사이에 들어오는 간이가세 있죠. 이분들은 작년 7월 1일부터 어떻게 하라? 세금 계산서 발행하라 그래요. 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그럼 어떻게 따로 받아와야 되느냐? 그럼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이분들 간이가세잖아요. 여전히 요 구간은. 옛날엔 발행 안 됐고 부가세를 따로 받아오면 안 됐어요. 지금 어떻게 발행하고요. 부가세를 별도로 수령하면 돼요. 얼마? 간이가세 얼마? 업종별 부가율만큼? 그게 4%니까. 4%면 아니에요. 10% 수령하라. 자, 여기서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이거 밑에 가셔도 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띄어놨을까요? 자, 요거 하죠. 4,800만원 안 되는 간이가세. 자, 이분들은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작년이나 지금이나 이분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오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분들 신고납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선 일반가세. 자, 이분도 똑같아요. 매출세액에다가 매입세액 뺀 만큼. 이건 제가 이렇게 적을 필요 없이 이렇게 적을게. 작년과 동일. 자, 요거 그대로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요거 그대로 요거 결과값에 따라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내도 되는 경우도 있고 도로 환급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자, 근데 간이가세가 문제다, 그죠? 자, 이 구간 두 개는 나눠지. 자, 이분들 어떻게? 자, 받아오기는 10% 받아왔죠? 상대방한테 세금 계산서 끊어주고 낼 때는 어떻게 내라 그럽니까? 10% 다 내라 아니면 업종별 부가율인 4%만큼 내라. 답은? 여기서 4%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분들이죠. 네. 팔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 10% 받아왔잖아요. 10%. 이제 자기가 그걸 세금을 내야 되죠. 또 세무세. 그때 10% 다 낸다 아니면 업종별 부가율이 적용된 4%만큼만 내겠다. 자, 쉽게 말 10만 원 받아왔어요. 세금을. 물건 팔아가지고 물건값 말고 10만 원. 세금을 갖고 있어요. 내가 간이가세라 나중에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때 10만 원 다 낸다 아니면 4만 원만 낸다. 답은? 업종별 부가율로 부담이 적다 이거 이게 4%만 그 업종별 부가율 이렇게 적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저기서 10% 받고 여기서 4% 내고. 내고요? 정답. 얘도 똑같죠? 얘도 똑같아. 그래서 지금 제일 1년여 넘는 기간 동안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거. 이건 당연히 이만큼 원래 내는 거잖아요. 간이가세 4%. 근데 10% 받고 4% 그러니까, 돌려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니까 이게. 제가 빨갛게 표시는 얘가. 이걸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세무 전문가들에게 계속 이거 말이 되느냐, 이거 도대체 말이냐 빵구냐, 그 국세청 그 부가세 담당자에게도 전화해서 그렇게 다 따지고 묻고 했어요. 그 결론은 자기들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대. 일단 법이 이렇게 개정된 거니까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쉽게 정리하시려면, 자, 이 구간에 들어온 두 사람 다 간이가세는 맞아요. 일반 가세 아닙니다. 하지만 요 구간에 들어온 사람들 있죠. 요 간이가세. 이분들은 형식적으로는 간이가세지만 일반 과세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딱 차이 나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일반 과세. 세금 낼 때 다르게 내는 거예요. 세금 낼 때. 자, 일반 과세는 세금 낼 때 10% 그대로 냅니다. 받은 만큼 그대로 다 세무서에 가서 갖다 내요. 일반 과세는. 자, 얘들은 일반 과세와 똑같이 10% 받아오죠. 그래서 일반 과세처럼 10%를 다 세무서에 내는 게 아니고 업종별 부과일 만큼 작게 낸다니까. 요게 달라져요. 또 하나 다른 점은 일반 과세는 환급을 받아오죠. 얘는 간이과세라 환급은 못 받아와요. 그 두 가지만 다르고 나머지는 일반 과세가 똑같아. 세금 계산서 발행해주고 부가세 10% 따로 받아오고 이런 건 다 똑같아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죠? 그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제가 따졌더니 그네들도 제대로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죠. 발행하는 시스템이. 거기 보면 공급가액 이렇게, 그 다음에 세, 공급대가 이렇게 나와요. 그 네모칸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자,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직접 기입이 가능한 칸은 요거 한 칸밖에 없어요. 우리가 키워드로, 자판으로 써놓을 수 있는 칸은 요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간이가세도 세금계산서 발행하라 그러죠. 요 구간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홈택스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자기가 판 물건 값을 적어 넣겠죠. 예를 들어 여기다 100만원 적어 넣어요. 이렇게. 그럼 요거는 자동으로 떠, 두 개는. 내가 요거만 써놓으면 자동으로 몇 프로 계산돼 뜬다? 10%. 여기 110만원 이렇게 뜬다니까요. 그래서 이 두 파트는 우리가 수정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돼요. 얘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뜨도록 시스템이 돼 있어. 시스템이. 그래서 일반 과세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10% 받아오는 게. 근데 간이과세 요 구간에 들어오는 이제 세금에서 발행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4만 원이 아니고 40, 업종별고요. 무조건 10%가 뜬다니까 이게. 10%가. 그러니까 제가 문의하는 모든 부가세 담당자가 이렇게 받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반론을 했어요. 아니,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부가세는 간접세인데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오더라도 그거를 고스란히 다 들고 세무서에 가서 내야 되는 세금 구조인데 간접세라. 아니, 너네들 말대로 하면 이 구간에 있는 간이가세는 10만원 받아와가지고 4만원만 내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나머지 6만원은 인마이 포켓하라는 이야기냐? 이거 세금 착복 아니냐? 그네들이 아무 말을 못해. 그네들이 하는 말이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아, 이걸 뭘 변명이라고 해? 이거는 그러면 현재 있는 시스템 그대로 두고 일반 과세 이용하라고 그대로 두고 새로운 시스템 하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베이직이 다 깔려 있는데 이걸 왜 못 만들어?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지. 공급가액세 요 두 개를 사업자가 기재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요걸 열어가지고 이거 기술적으로 할 수 있겠죠? 이걸 왜 안 해줄까요? 그래서 이렇게 관이가세가 사용하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따로 만들어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100만원 적어 넣고 과거 시스템은 자동으로 이게 뜨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4만원을 업종별 부과할 만큼 자기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면 된다. 그러면 공급 대가가 110만원 아니고 104만원 계산값이 나오지죠, 이렇게. 그거로부터 얼마를 받아오도록? 업종별 부과할 만큼 받아오도록. 4만원 받아와가지고 그걸 다 그대로 들고 세무서에 내도록.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이런 시스템 하나를 제대로 장만을 안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형태로 현장에서 주고받고 하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그랬더니 전부, 저는 일선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 제가 힘이 없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밖에 없어. 왜 그럴까요? 법을 만든 사람들이. 대책 없이.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법도 법이니까 할 수 없어요. 현재 이렇게 하라는 게 모든 부가세 권한을 갖고 있는 담당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물론 맨 꼭대기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내용이 전달됐겠죠. 그러니까 말선 지방세무서의 부가세 담당자도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게 워낙 말도 안 되는 제도라 이것까지 물어봤어요. 그 국세청 부가세 담당 세무사한테 예 좋다.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할 건데 이렇게 10만원 받아가지고 4만원만 낼 건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거 세금 잘못 냈다라고 가산세 두드려 패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럴 일이 없다. 그분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나머지 부가세는 최종 정리 단계만 남았는데요. 상가 보유에 따른 부가세, 상가 분양에 따른 부가세, 상가 매매에 따른 부가세, 요것만 하면 부가세는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상가 보유에 따른 부가세는 우리 중개하고 관계없어요. 이건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는, 뭐 임대사업을 하시든 뭐 직영을 하시든 건물주 되시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부가세라 우리가 전혀 알 필요 없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생략하고요. 요거 두 개를 할 건데, 자, 그 전에 중요한 요거부터 하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포괄양수도. 요렇게만 하면 이제 부가세는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포괄양수도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포괄양수도. 거래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상가 매매할 때 일반 매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죠? 자, 우리 다 아시죠? 상가 매매를 일반 매매가 아니고 포괄양수도로 진행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는 부가세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부가세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편하죠. 왜? 매도 매수 간에 주고받기로 한 매매 대금이 있잖아요. 그것만 정리해주면 우리가 할 일은 끝. 부가세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자, 근데 이 포괄양수도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조건이 있어요. 포괄양수도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자,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요거 가기 전에 요거부터 정리해야 될 거예요. 어차피 갈 건데. 자, 우리 포괄양수도는 부가세법에 나오는 용어잖아요. 자, 포괄양수도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여기 있죠. 매도 매수 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두 사람 사이 매매가 포괄이 되려면 반드시 양쪽 모두, 사업하는 양쪽 모두 과세 사업자여야만 가능합니다. 이쪽이 과세 사업자여야 되고 이쪽도 과세 사업자여야만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과세사업자란 말은 세금을 내면서 사업하는 사람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과세사업자의 종류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일반 과세, 간이 과세.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이쪽이든 이쪽이든 얘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붙어버리면 무조건 포괄 양수가 불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나 비사업자가 한쪽에 붙어버리면 이건 아예 포괄 양수가 안 돼요. 그래서 전제 조건은 얘들끼리 세금을 내면서 사업하는 사람들끼리만 포괄 양수가 가능하다. 자, 그래 놓고 더 구체적인 포괄 양수 조건을 보면 첫 번째, 과세 유형이 같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과세 유형이 같다는 말은 매도 매수 간에 과세 유형이 같아야 된다는 그 말인데요. 자, 근데 파는 사람, 포괄이 되려면 무조건 세금을 내는 사업자끼리 사고팔고 해야 포괄이 되니까 매도의 유형을 보면 일반 과세, 간이 과세, 이 두 사람이 매도를 하게 되고요. 사가는 사람도 세금을 내면서 사업하는 사람이 사가야 포괄이 되니까 일반 과세, 간이 과세 이 두 명한테 팔게 되면 경우에 따라 포괄 양수도가 가능하다 그 말인데요. 자, 그러면 과세 유형이 똑같아야 된다는 뜻은 매도 매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니까 첫 번째 매도가 일반 과세입니다. 얘가 팔아요. 그럼 얘가 사갑니다. 그러면 포괄 양수도 가능하겠죠. 과세형이 똑같으니까. 자, 일반에서 간이한테 팝니다. 이거 과세형이 다르죠. 그럼 포괄 양수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됩니다. 자, 간이에서 간이로 가요. 자, 이건 과세형이 똑같죠. 똑같잖아요. 이거 포괄 양수도 가능합니다. 간이에서 간이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가잖아요. 요거 과세형이 다르죠. 그럼 포괄 양수도 안 돼야 되는데 얘는 된다, 그죠? 얘는 됩니다. 왜 얘는 과세형이 다른데 왜 될까? 자, 원래 의미는 다른 데 있는데 제가 여러분 뭐 기억을 쉽게 하시도록 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일반에서 간이로 갈 때는 과세관청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업자에서 적게 내는 사업자로 바꾸겠다 그 말이죠. 그럼 과세관청이 별로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넌 안 돼. 근데 이걸 보면 적게 내는 사업자에서 많이 내는 사업자로 바꾸겠다 그 말이죠. 그럼 과세관청 입장이 어떻게? 우리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이렇게. 이런 입장이 되니까 얘는 예외적으로 포괄양수를 허용해 줍니다. 자, 원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다른 데 있습니다만 기억을 쉽게 하시려면, 그래서 과세 유형이 달라서 포괄양수가 안 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죠? 요 경우에는 안 됩니다. 요 경우에는 포괄양수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매수가 사가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일반 과세로는 사업자를 못 내고 할 수 없이 간이로 밖에는 사업자를 못 낸다라고 미리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매수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매수 본인이 이렇게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계약서 있을 때 매매 계약서 뭐 귀신에 홀렸는지 아무 생각 없이 매매 계약서에다가 요 둘이 계약하는데 이렇게 특약을 달아버린 거죠. 본계약은 포괄 양수도로 진행하기로 한다. 안 되는데. 이렇게 특약을 달아버렸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렇게 요 계약에. 자, 그럼 이 특약이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어요. 계약서에 적히는 모든 특약은 우리 법정 다툼까지 가면 무조건 우리 법원이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적힌 특약 모두를. 그리고 그 특약이 뭐 사회통념을 벗어나거나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럴 때만 무효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효력을 인정받아요. 자, 이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달아놓은, 무심코 달아놓은 이 한 줄 특약 때문에 매수가 내놓은 간이가세 있죠? 여기 직권으로 일반 과세로 전환돼 버려요. 내가 다뤄놓은 이 특약 때문에. 결국 이 특약 한 줄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될 계약이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겠나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특약을 조심해서 다셔야 돼요.
이거 효력이 있습니다. 이거 달면 안 되겠죠, 그죠? 안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은 정리하시고. 자,